올림푸스 영어 독해 기본 2 10강의 3번 지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서머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은유는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다. 일상 언어를 구성하고, 일상 언어를 구성하고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하고 무의식적인 사고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수사적 표현이라는 거는 말이나 글을 아름답고 정연하게 다듬고 꾸며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아름답고 정연하게 다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언어를 구성하고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한 무의식적인 사고 메커니즘이다라는 거에서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줘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일상 언어라는 걸 키워드로 잡아줘야 되고 평범이라는 거를 잡아줘야 된다. 왜냐면은 어떤 아름답고 정연하게 다듬는다고 하면 뭔가 평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일부러 뭔가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말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문은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그런 수사적인, 그러니까 은유 표현을 좀 예시로 들어주고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주제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consider이라고 하면서 예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오는 두 가지의 일상 언어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앞뒤 문장으로 똑같은 표현이 나온다. 똑같은 말이다. 자, 근데 그 표현이 여기 보면은 쌍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인용문을 쓴다는 거죠. 자, 선거라는 것이 우리보다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be ahead of는 뭐뭐보다 앞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면서 얘는 타동사로 구동사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 겨울이 지금 우리들 뒤에 있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은유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두 가지 일상 표현이 이 두 가지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으로 왔을 때, 자, 문자 그대로 이러한 표현은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표현이겠죠. 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 분석을 하면 이렇게 삼형식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걸 하나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 아니, 선거가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겨울이 이제 우리 뒤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곧 겨울이 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들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부터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선거는 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나요? 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something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자, 물리적으로 우리보다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에 있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특정이 가능하거나 또는 관찰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겨울 또한 그 무언가가 아니래요. 그 무언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우리보다 뒤에 있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키워드를 잡았을 때, 자, 앞에 이번 문장에서는 don't make any sense 에서 우리가 이 부정어가 쓰인 거, not, 이 부정어 꼭 포인트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3번 문장에서는 not, 그리고 not, 보이죠? 그 not, 이 부분들 부정어, 별표 다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가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물리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 물리적인 걸 왜 키워드를 잡았냐면은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로 보았을 때, 즉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일상 언어 속 은유적 표현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4번 문장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의 수십만 개는 자, 여기 these expressions라고 나왔죠.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순서나 아니면 삽입 문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순서나 삽입. 됐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떤 거냐? 라고 보았을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죠.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의 그런 의미가 뭐냐면 문자가 아니라, 문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주격보어 첫 번째, 주격보어 두 번째. 은유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문법 좀 이따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 표현적인 그런 것의 수십만 개의 표현들은 관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일상 언어 내에서. 근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주면은 그는 그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졌습니다. 아주 강한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꽤 상당히 침체되어져 있다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수십만 개의 이러한 표현은 그 의미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적인 것으로 인간 일상 언어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뭐냐면 또 그는 차가운 사람이다. 그녀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져 있다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상 언어 속 은유적 표현의 폭넓은 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두 문장에서 보았을 때,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상, 생활 속 두 가지의 은유적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음.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명. 그냥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로 말이 안 돼. 그냥 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보면은 일상생활 속, 이거는 쓰지 말고요. 이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폭넓은 사용 사례, 폭넓은 사용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문장에서부터 지금 여기 보면은 은유라는 게 나왔어요. 은유. 그러니까 여기에 은유가 나왔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순서와 삽입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조 분석을 해보면 은유는 이러한 의미에서
단지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는 특별한 의사소통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누구의 어디에서? 그럼 in the hands of poets and their artists.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나 예술가들 내에서 특별한 의사소통 도구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 포인트로 잡아줄 거는 not이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exceptional,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빈칸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주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6번 문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평범한 어떤 기제이다. 어떤 사고의 평범한 기제이다. 그래서 ordinary 별표.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은 보통은요, 무의식적으로 쉽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작동을 하고요. 하면서 그것은 스며듭니다. 어디에? 거의 모든 인간의 측면에 스며든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 스며드냐면은 언어에, 거기, 그 인간 언어에 스며든다, 기술적 언어에 뭐 하면서 상상을 가능하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제 시작이고 이게 똑같은 말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평범하고 무의식적인 사고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법 포인트로 잡아 보았을 때에는 자, 우리가 3번 문장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였는데 지금 여기에 조동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일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이 대 대신에 위치를 쓸 수 있다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후주가 지금 뒤에 여기 콤마가 있어서 이렇게 개수 용법으로 쓰이는데 여기를 만약에 바꾼다고 치면 and there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대신 that으로 이런 것들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be observed 여기가 지금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능동이 될 수 없다. 타동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침체되어져 있다. 침식시키다가 아니니까 여기도 수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6번째와 7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딱히 어떤 문법 포인트를 잡을 건 없지만 여기에 분사구문 operating이라고 있죠. 얘가 이제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make 대신에 made를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형식이기 때문에 possible 대신에 ly를 붙여서 부사로 쓸 수가 없다. 그럼 내용 정리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예시로 먼저 consider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은유적 표현을 쓸 수 있는 두 가지 일상소월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표현을 알려주고요. 그게 근데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치에 맞지 않은 걸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일상 속에서 은유적 표현을 폭넓게 많이 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유적 표현의 첫 번째 출현이 여기 4번 문장에서부터 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은유로 시작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순서 삽입으로써 삽입 포인트 잡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 시작이 됩니다. 은유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고 무의식적인 사고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5번부터 7번까지 주제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보았을 때, 좀 출제가 가능한 문제, 유형으로 보았을 때는, 첫 번째는 삽입 문제, 두 번째는 제목 문제, 또는 주제, 또는 요지, 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대비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영어 독해 기본 2 10강의 3번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